간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간판은 상호를 이제 거는 거죠. 우리 집이 어떤 가게 이름이다. 상호를 거는 건데요. 사실은 손님들은 남의 집 상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알아야 될 게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은데 왜 쓸데없이 남의 집 간판 이름까지 왜 외워야 되죠? 가게 이름까지? 그래서 간판을 많이 붙인다고 상호만 딸랑 들어간 간판을 많이 붙인다고 해서 손님에게 주목을 끌거나 손님에게 관심을 받거나 간판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없어요. 간판을 만드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간판에다가 글자를 여러 글자를 넣는다고 해서 더 비싸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채널 간판식으로 만들 경우에는 그때는 얘기가 다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냥 파나플렉스라고 가정했을 때 글자가 한 글자나 글자가 100글자나 간판 가격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간판을 같은 가격이면 효율적으로 만들어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만든 간판은 상호만 딸랑 들어가 있지 않고 뭔가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판만 봐도 이해가 다 됐어요.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대충 보셔도 상호는 안 보이시죠? 이게 간판인데 상호 안 보입니다. 여기서도 상호 보이세요? 상호는 안 보입니다.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간판이랍니다. 궁금하게 만들고 문을 열게도 만들고 더 중요한 건 신뢰까지 줘요. 간판을 읽으면서 이 집 괜찮은데? 가봐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눈탱이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간판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밤에도 일해요. 그런 거네요. 저는 유리창에다 글자를 잘 집어넣어요. 대부분의 이제 유리창은 그냥 뭐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유리창이야말로 제일 좋은 도화지라고 생각해요. 현수막을 붙이면 더 눈에 잘 띌 거 아니냐? 안 봐요. 현수막은 안 봐요. 이유는 뭘까요? 떼버리면 그만이에요. 현수막에 약속했던 식당의 어떤 다짐은 그 현수막을 떼어내는 순간 사라집니다. 물론 유리창에 써놓은 글씨도 뭐 인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시트를 갖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뭐 손톱으로 띄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현수막은 떼버리면 그만이지만 유리창에 입힌 시트는 그거는 그래도 내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는 거고요. 저녁에는 간판불이 없어도 이 글자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청사포 이달 말 3월 안으로는 무조건 오픈할 매장입니다. 자, 여기 벌써 간판이 서울은 연남동 포가래, 부산은 청사포 쌀국수 뭐 이런 식으로 또 간판이고요. 뭐 곱창 쌀국수 어떠세요? 그리고 또 뭐 계산이 이상하게 되는 방법까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기존 가게에 뭐 크게 큰 돈 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이제 손을 본 겁니다. 인테리어를 하시면요, 인테리어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뭐 그분들은 뭐 공사를 많이 하는 게 마진이 좋으니까, 이익이 좋으니까 이것저것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의 이경태는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비도 내고 공사비도 내고 뭐 음식도 배우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저를 고가화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저를 만나시면 무조건 비용은 절감됩니다. 써야 될 곳과 쓰지 않아도 될 곳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려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비가 뭐 3천만 원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천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1천만 원만 써도 충분히 손님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1천만 원만 쓰시라고 그래요. 굳이 3천만 원을 뭐하러 씁니까? 하지만 그렇게 알려드려도 또 그냥 이쁜 게 좋고 전체적으로 돈을 다 써야지 그게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렇게도 하세요.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자, 다시 한번 이건 뭐 오늘 좀 전에 제가 올린 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간판, 전면 간판이 이제 드디어 여기 붙였습니다. 원래 이제 대부분의 식당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오로지 청사포 쌀국수라고 글자를 대문짝만하게 만들어 갖고 붙이죠. 내 거니까. 자기한테 좋으니까. 근데 그 상호는 작게 들어가고 뭔가 손님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아침에 해장하기 좋으니까 오세요. 낮에는 별미로 드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글씨를 써놓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뭐 전국에서 놀러 오신 손님들 뭐 1년에 한 번만 본다고 해서 뜨내기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봐도 단골입니다. 그러니까 눈탱이 치지 않습니다. 관광지 식당 대부분 눈탱이 아우 쓸데없이 가격만 비싸 먹을 것도 없어 고민해서 잘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얘도 간판이에요. 간판. 손님한테 내 식당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건 모두 다 간판입니다. 다시 또 설명하지만 상호를 붙이는 게 간판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상호만 있으면 안 쳐다봐요. 얼핏 봐도 상호인데 그걸 굳이 내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하게 만들고 아침에는 해장, 낮에는 별미. 그럼 아침부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을 연다는 소리잖아요. 낮에는 또 별미를 먹을 수 있는 뭔가를 판다라는 소리고요. 그렇게 해서 끌리게 만들어야 간판입니다. 요런 내용까지 읽어보면 이제 끌리는 거죠. 분명히 청사포 앞이면 관광지 식당인데 가격이 비싸거나 내용물이 부실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집은 그것을 나보러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간판을 써서 읽어볼 거고 읽어보고서 상당수는 그냥 저절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가게 이름은 상호는 주인에게만 의미 있죠. 일반 남들, 손님들한테는 1도 관심 없는 그저 그런 글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이렇게 만드는 자체가 컨설팅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뭘 하냐 그러는데 저는 매력 있는 가게를 만들어 드리는 게 컨설팅이에요. 음식을 알려준다? 음식까지 알려드리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백선생이 아닙니다. 음식은 몰라요. 하지만 본인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 매력 있는 상차림이 되는지 그런 걸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흔하게 붙이는 간판 똑같은 비용이 들어요. 여기에 창사포 쌀국수만 집어넣어도 간판 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뭔가 남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뭔가 끌리게 만드는 그런 간판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컨설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간판을 제가 만들어 드릴 때도 그 주인의 어떤 고생한 노력, 정도, 그리고 각오 이런 게 이제 여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별로 노력 안 했어요. 그럼 저도 좀 대충 만들어 드려요. 문구를 그렇게 고민 있게 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신경 엄청 씁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번 수정을 해요, 문구를. 그 수정한 문구를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입혀서 뭐 또 한 번 고치고 아니면 다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왜? 간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인상이잖아요. 그 첫인상에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뭔가 한마디의 멘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거기서부터 손님한테 신뢰로 출발하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 마창 식당은 간판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유리창에다가 로고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말 걸기 멘트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도화지 작업이라고 우리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화지가 있는 식당, 스토리가 있는 식당, 글만 읽어도 아, 이 집의 음식이 어떻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식당, 그런 식당을 제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9분이네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길으면 안 들으실 텐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음성을 넣는 거는 이제 오늘이 두 번째라 아직도 제가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되는지를 감을 잘 못 잡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목표는 2, 3분 안에 끝나는 겁니다. 2, 3분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영상 위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읽으셔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원성이 자자해서 가급적 제 목소리를 넣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